만성염증 물질이요. 뇌세포를 파괴하면 치매나 뇌졸중이 되는 거고요. 혈관 내피를 지속해서 자극을 하면요. 플라크, 소위 말하는 피떡이 생겨서요.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또한 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를 변형시키면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게 암이었으면 짧게는 3주? 길게는 3달? 저도 사용 선고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떤 무게감, 절망감 왔어요. 심각한 질병의 도화선이 될 수 있지만 발병 전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는 만성염증.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쯤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 쪽으로 해가지고 뭐 마비 증세가 좀 있어요. 편마비가. Hello. Yeah. Good morning, Mr. Kim. 2015년도 말쯤인가 돼요. 그래서 그때 중국 출장 들어갔다가 이제 그 새벽녘에 그 바이하고 통화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어지럼증 막 이렇게 토하려고 그러고 구토증 그다음에 뭐 왼쪽으로 자꾸만 제가 넘어지는 그런 그 느낌이라 실제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CT를 찍어 보니 이게 뇌졸중이래요. 이거는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황당한 정도가 아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평상시에 건강 그러면 나도 누구 못지않게 자신만만히 살아왔고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때 아닌 무슨 이게 뇌졸중에 이게 뇌 경색의 일부분이 왔는지. 제가 얼마 전에 정형외과 가서 이제 온질질비 과정에서 열 온도가 이제 오버가 된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감각이 없다 보니까 열이 계속 높아지는데도 저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온질질비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물집이 생기고 수포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치료받는 게 거의 이거 치료받는데 한 달 이상 걸렸어요. 동안 머리부터 다리까지 아무것도 안 움직이신데 사실 여기는 뭐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네.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 뇌에서 왼쪽 팔다리로 왼쪽 뇌에서 오른쪽 팔다리로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게 연수라고 합니다. 연수의 좌측 부분에 경색의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범위가 조금만 더 커도 뇌신경 자체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이 옵니다. 이 뇌의 경색이라는 것이 한번 발생을 했다고 해서 지금 회복되었고 약을 잘 드신다고 해서 끝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혈관이 막혀 있고 또 언제든지 막힐 수 있고 또 막힌 혈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또 혈압이 높아진다면 터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뇌경색이 다시 발생한다면 지금과 같이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상태는 훨씬 더 나빠지실 가능성이 높고요. 심한 경우 이 부위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다 그러던데 어떻게, 그랬지. 어제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뭐 MRI도 찍고 했는데 뭐 결과야 뭐 뻔한 거 아니겠어? 그래도 나름대로 뭐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하면은 괜찮아진대. 아빠가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시금치랑 응. 그리고 우엉조림. 우엉도 좋대? 우엉조림. 야, 그러면 이거 오늘 저녁 맛있겠다, 야, 이거. 엄마가 계실 때는 엄마
아빠 건강을 좀 챙겨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몸에 좋은 거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죠. 자, 앉아. 고등어만. 아빠 고등어도 좀 드시고. 그래. 야, 그래도 강원도 쪽은 괜찮네. 이거 한 먹어봐. 정말로. 어? 너무 걱정이 마. 천천히. 내가 잘 챙겨 먹을게. 내가 한번 여행 왔다 갔는데 겁나잖아. 그치. 아니 혼자 계신다고 너무 안 챙겨 드실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갖다 드린 건 다 드시라고요. 그래, 내가 부지런히 먹을게. 다 나와버린 거 아니야,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나름대로 건강에는 자만하지 마라. 예, 뇌경색은 일단은 뭐, 잘 아시다시피, 완치가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자기 건강 자기가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염증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장년,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온갖 합병증을 직접 간접적으로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피로가 잘 회복되지 않거나 통증이 몸 곳곳에 나타난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한의학 박사 윤정재 원장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진 원장님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만성염증을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주 심각한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성염증이 질환명은 아니지만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질환의 원인으로 최근에는 대두가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최근에는요. 만성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중증 질환의 발병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투는 질환을 예로 들어볼게요. 1위가 바로 암인데요. 네. 만성염증 수치가 높을수록요. 남성은 38%, 여성은 29%나 암의 발병 위험도가 높다고 밝혀졌고요. 또 암과 관련된 사망 위험도가요. 60%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네, 또 2위인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만성염증 수치가 심하게 높은 분들이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요.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도가 52%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긴 그쵸. 하네요. 네. 근데 그러면은 앞서서 만나본 그 사례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좀 중한 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발병 전에 이 염증 수치를 한번 측정해 봤다면 굉장히 높게 나왔겠네요. 맞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분명히 전조 증상은 있었지만 본인들이 자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40대 이상이시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1, 2년에 한 번씩은 만성염증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만성염증에 대한 검사도 별도로 시행을 해야 되나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고 있는데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분명히 내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선생님. 네, 그래서 우리 몸의 만성 염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네.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리스트가 있는데요. 네. 아무 이유 없이 담이 잘 결린다, 몸이 무겁고 자주 붓는다, 네. 소화가 되지 않고 변비가 있다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4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만성 염증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 10가지 항목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저도 뭐 언뜻 보기에도 뭐 한 4가지 정도는 4가지면 양호하지 않나요? 네, 그 정도면 양호하십니다. 네. 그러면 4가지 이상이면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만성 염증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 4가지. 근데
보통 웬만한 어르신들도 중년 이상이면은 4가지, 5가지 훌쩍 넘어가실 수도 네,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이 10가지 항목을 보니까 이제 평소 좀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염증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밖에 좀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이 또 있을까요? 갱년기가 되면은요. 네. 그 여성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 호르몬이 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건데요. 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트로겐은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면역력에도 깊은 연관이 있어서요. 네. 이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중요한 면역 역할을 하고 있는 면역 기관인 흉선을 자극을 해서요. 네. 면역 반응 물질인 T세포를 분비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니까 흉선의 자극도 줄어들게 되면서 면역 반응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서요. 흉선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거든요. 70대가 되면서 한 6g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서요. 그냥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저하가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감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처럼 어느 한 시기에 급격히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3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테스토스테론의 저하 역시 면역력 저하를 불러오고요. 대사성 질환의 발병 위험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 만성 염증의 갱년기 여성들이 조금 더 취약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남성들에 비해서.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점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네. 이게 그냥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냥 조금씩 취약하게 되는데요. 여성은 정말 40대가 이제 지나면서부터 급감하거든요. 네. 그냥 뚝 떨어져요. 절벽. 호르몬의 수치가요. 그러니까. 예, 35세 지나면서부터 그냥 이렇게 절벽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흉선 조직도 또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면역력은 급감하게 되면서 만성 염증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잘해줘야 네, 돼요. 잘해야겠습니다.